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좋은 기분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에 관련된 통계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11월 고용 증가 폭이 예상치를 웃돌았었다라고 합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으며 임금 상승률 역시 예상을 웃돌았다. 자,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시장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오히려 증시는 떨어지고 있다더라.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개장 직전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하락폭을 어느 정도 메우면서 이제 마감에 다다르고 있는 미국 증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한때 잠깐 휘청했었다가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여전히 16,954달러, 17,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역시 강세를 보이며 128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에 도지코인이라든지 포카닷 등등은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기분 좋은 주말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샘 뱅크만 프리드 관련된 소식. 그가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FTX 거래소의 대차 대주표에 80억 달러의 구멍이 생긴 것은 우리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나는 몰랐었다. 장난하냐? 대놓고 구라를 치고 있죠. 우리가 개 돼지로 보이냐 이 자식아. 자, 한편 그는 최근 있었던 서밋에서의 인터뷰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파산 신청 후에 FTX 거래소에서 자금이 수상하게 이동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샘 뱅크만 이상하게 웃는데 전혀 반성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Was suspiciously, in quote, transferred from FTX wallets after the bankruptcy filing. And there have been accusations that this is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과 거래소 사용자들은 복장이 터져나가고 있는데 씩 웃고 있는 샘 뱅크만이 굉장히 약이 오릅니다. 이어서는 국제적인 결제 기업인 스트라이프가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는 계속되는 비트코인 하락 여파 및 전기세 인상 등등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채굴자들, 지난달 수입이 10월달에 비교해가지고 무려 2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격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물론 비트코인 매도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위험 바닥 영역에 진입해가지고 안도랠리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 그리고 푸엘 멀티플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자체 변동성은 낮지만 손실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비트코인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여러가지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한편 5년 안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본인의 전망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금리 인상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뚝에 루나 문신까지 새겼었던 마이크 노보그라츠, 여러가지 사태들로 통해가지고 좀 최근에 기가 죽은 것이 아닌가. 근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이 문신 지웠나요? 팔뚝에 루나 적어놨는데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도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분석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P 500이 정말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추세 저항에 맞고 일단은 떨어지고 있는 S&P 500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젝션이 강하게 나왔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다시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재도전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따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저항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 뚫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S&P 500 이거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P 500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상승 같은 경우는 베어마켓 랠리 혹은 데드캣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에 S&P 500 같은 경우는 무려 13.8% 상승을 했다. 이것은 데드캣의 움직임이 아니라 불장 초입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이 다른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S&P 500이 과연 재도전해가지고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동안에 비트코인의 많은 가짜 상승을 정확하게 짚었었던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16,000달러 때부터 롱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거시적 관점으로는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나 18,000달러 때까지 주봉 기준으로 저항 확인을 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을 치고 싶으면은 18,000달러 자리에서 숏을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만약에 18,000달러 때까지 올라간다.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오늘 가지고 온 분석은 일단은 이게 다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테더가 뿔났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코인데스크는 테더에 관련된 허위 저격을 일삼지만은 FTX 및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굉장히 위선적인 인간들로서 정치적인 이유로 FTX와 샘 뱅크만의 동정론을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코인데스크의 모기업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다. 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테더의 경쟁사인 서클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블록파이와 3AC 파산의 주축이었지만은 그들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면서 억울함과 동시에 답답함 그리고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테더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미디어에서 지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니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테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뭔가 어설퍼 보이기는 한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바하마로 샘 뱅크만 프리드를 잡으러 갔었던 유튜버 빗보이 크립토가 이번에는 테더의 금고, 테더의 모든 준비자산을 관리하는 델텍이라는 은행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바하마에 있는 은행인데 이 굉장히 어설프게 생겼죠. 여기에 테더의 준비금들이 보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문 앞까지 이렇게 갈 수 있나봐요. 구멍도 뚫렸습니다. 그닥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테더. 그래도 지난 몇 년간 잘 버텼으니까 앞으로도 잘 견뎌줄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진짜 좀 불안하다. 다음으로 이어서 유니스왑의 라이벌 원인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1556만 원인치를 바이낸스로 이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물량을 이체했었는데 그 당시 원인치 가격이 81센트에서 6센트로 25% 하락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재단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1,4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비트코인 18,0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나왔었는데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했다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 나왔었는데 일단 1,400달러까지 이더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18,000, 이더리움 1,400 간다, 정말로 간다 그러면은 작은 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펌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얌얌쩝쩝 먹고 이 저항 부딪히기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위믹스 관련된 업데이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의 상패, 가처분, 심리, 하루를 앞두고 위메이드의 변론을 맡았었던 김앤장이 사임을 했다라고 하죠. 자, 왜 사임했을까? 한편 해당 심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위믹스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위믹스 거래 지원, 종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거래 종류를 유예하고 유의 종목 지정 상태를 유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래 정지 유예 언급에 위믹스 토큰 같은 경우 50% 급등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7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운명의 7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처분 결정 신청이
수락이 된다 그러면은 위믹스 날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위믹스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위믹스가 상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빗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위메이드가 지금 소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16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류가 있었다. 니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반발을 했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위메이드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됐다.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믹스 같은 경우 락업을 걸기로 한 물량이 락업이 걸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허점이 많은 회사이자 프로젝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탈출할 구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주뜻 16강 진출 기념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광주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